역사의 기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관점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광주, 전남,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편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학계와 국민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람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바랍니다. 둘째, 왜곡 기술된 부분에 대해 편찬 책임자와 집필자가 국민 앞에 정중히 해명하십시오. 셋째, 편찬위원회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절차를 수립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드러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식민사관에 근거한 역사서술을 바로잡고 민족사관에 입각한 천년사를 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래 한일 관계 어려운 여의를 쭉 보다가 중간에 전라도 천년사라는 돌출 변수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를 좀 짚어달라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전라도 천년사를 갖다가 만든 목적은 원래 1018년이 그 전라도가 생긴 해죠. 그래서 2018년이 전라도가 생긴 지 1000년이 된다라고 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출간하기로 하고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제 세 개 시도에서 도비 24억 원을 들여서 총 34권의 책을 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상당히 처음부터 논란이 됐어요. 처음에 뭐 봉정식 을 하기로 했다가 이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역사운동 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봉정식이 취소가 됐고 다시 이제 그냥 간행하려고 하다가 항의가 심하니까 2주 동안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이북으로 공개하고 2주 동안 수정 신청을 받은 다음에 또 2주간에 걸쳐서 그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편찬위에서 결정을 하고 발간을 하겠다. 그렇게 했죠. 2주 동안 수정 신청을 받는다는 건데요. 보통 뭐 학자들 약 200여 명하고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한 600여 명 정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총 34억 원에 2만 쪽이에요. 그러니까 2만 쪽을 어떤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시민들, 각 개인이 알아서 보고 수정할 것 좀 수정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그걸 갖다 2주간에 2만 쪽을 누가 다 보고 그걸 하겠어요. 되도록이면은 그런 검증을 안 받고 그냥 후닥닥 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전라도 천년사였으면은 고려시대 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앞부분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쓰면서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전라도민들이 지금 광주 시민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전라도가 외의 식민지란 말이냐 뭐 이걸 가지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건데요. 전라도 전체를 외놈의 땅으로 역사를 날조한 전라도 천년사 34권을 즉각 폐기하라 이랬죠. 전국 각지에 역사운동하는 분들하고 역사운동하는 조직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이 많이 생겼어요. 조직들이 생긴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가야사 복원을 하라고 그 1조 2천억이란 어마어마한 국고를 쏟아붓는데 결국 나타난 거는 임나일본부사 복원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격받은 각지의 시민들이 역사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면은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될 거다 해가지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경남연대, 부산연대, 창원연대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조직이 생겼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에요. 과거에는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은 다들 대학에 또 국가연구기관에 다 자리가 있어요. 나라 봉급을 받고 또 나라 예산 가지고 우리 역사를 중국과 관련된 건 중국에 팔아먹고 일본과 관련되면 일본에 팔아먹고 하면은 저희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공부하다 말고 뛰쳐나가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역사 문제의 주인이 직접 나서고 있으니까 고무적인 상황이고 질적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박형준, 양경림, 김영광 이 세 분이 각자 광주와 전북과 전남도를 대표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일 색채가 강해요. 저렇게까지 쓸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먼저 이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전라도 지역의 역사학자들은 왜 저렇게 친일 식민사학인가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전체적인 그 틀을 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 사권의 139쪽의 이야기인데요. 영산강 위역이 왜 세력일 가능성은 이 고분들의 석곽이 일본 열도 특히 큐슈 지역에서 성행한 것과 상통하고 갑옷이나 투구가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세기 때 일본 열도에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회로 관리를 위해 파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영산강 유역에 고분들이 나오잖아요. 세칭 전방후원본. 이 사람들은 식민사학자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전방후원본은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 안 쓰고 우리는 장고연고분 이렇게 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일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건데요. 제가 원래 영산강 유역의 이 고분을 가지고 우리 역사 수수께끼에서 썼어요. 뭐냐면 이쪽 고분의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왕가 내지는 지배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방후원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압록강 유역인 자강도 유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남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훨씬 이른 시기 일본의 고분 시대가 보통 3세기 말에서 4세기로 꼽는데 그 이전에 전방후원분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영산강 유역에 있는 고분을 가지고 외인들이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다. 노골적으로 써놓고 있잖아요. 논리가 뭐냐면 5세기 때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도 외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 보려면 야마토 외, 이 중심사관인데 대화외라 그러죠. 야마도 외에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나오죠. 그것이 이른바 외오왕이라는 건데 일본에서 중국에 사신 보내야 되는데 100기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한반도 남부에. 그래서 야마도외가 전라도 남부를 지배하고 야마도에서 직접 파견해가지고 전라도 지배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보통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이 사람들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알기가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 잘 알고 있으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라도를 갖다가 완전 외인의 식민지로 그려놨구나 하니까 요즘은 일반 국민들 특히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 전라도를 외인의 식민지로 그려놨단 말이야 하고 이제 반발이 시작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반복되는 이유는 이 나라 역사학계는 보수진보가 없다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공간에서 역사학계가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개성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이 세력은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권 6.25를 거치면서 다 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계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북해서 북한 역사학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학자들이죠. 이병도 신석후로 대표되는 식민사학자들인데 요 식민사학자들이 남한의 학계를 100% 장악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많은데 그러니까 역사 관련돼 있는 데는 보수진보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100%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희한한 현상이 나라 팔아먹은 매국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진보라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보수 진보는 없어요.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 문제를 놓고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역사운동가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동안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정치가들이 관료들이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요 식민사학자들이 보수 정치인에게는 보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진보 정치인에게는 진보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왔는데 드디어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정치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5월 3일 날 호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가지고 성명서에 뭐라고 했냐면 식민사관에 근거한 역사서술을 바로잡고 민족사관으로 정립할 것, 그리고 왜곡 기술된 부분에 대해 편찬 책임자와 집필자 모두 국민 앞에 해명할 것. 윤영덕, 이병헌, 신정훈, 이영석, 유용빈,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런 것들이 시정 안 되면 이걸 중단시키겠다라고까지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는데, 중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동안 들어간 국고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가 팔아넘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민사학하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주 국가가 아니라고. 누가 보더라도,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제가 말하는 역사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역사학자라든지 사회주의 역사학자라든지 이분들은 다 각자 이념은 조금씩 달라도 대일항전기 때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역사관을 좀 계승하자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사방에서 압박이 심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사업과 전라도 천년사가 쌍둥이에요. 사실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 이전에 하버드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동북아 역사지도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고 47억을 투입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서강대 윤병남 교수팀에게 발주를 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지도,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까지 포함하는 역사지도를 만들라고 했던 사업이죠. 전라도 천년사는 호남권 세계광역단체가 도비 24억을 투입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편찬위원장은 보니까 이재훈이라는 전주대학교 교수였죠.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지도를 살펴봐야 이게 왜 이렇게 외인들 일색으로 야마도의 중심으로 서술된 나라 알 수 있는 겁니다. 20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국회에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라는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동북아 역사 지도를 간행한 사람들이 다 둘이 아주 쌍둥이인 게 뭐냐면, 동북아 역사 지도 간행한 사람들이 예산을 계속 중액 신청해서 47억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30억을 더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라도도 원래 전라도 천년 하면은 고려 이후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조국인 야마도의 역사가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돈 더 달라 그래갖고 더 중액받아서 한 겁니다. 둘이 쌍둥이죠. 그런데 그 지도를 갖다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그럼 중액 신청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 좀 검토해보자. 지도 갖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동북아 특위에서 저한테 이 지도를 좀 평가해달라. 이게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나갈 건데 어떠냐. 제가 간략하게 써서 줬습니다.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첫째, 북한 강역을 중국에 다 넘겨줬습니다. 둘째,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습니다. 지금 전라도 천년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를 안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진술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질문했어요. 이 임기환 서울대 교수가 동북아 역사 지도를 제작한 측의 대표로 나왔고 제가 이 지도 간행하면 큰일 난다. 그럼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차지하고 나서 이거 원래 우리 거다. 한국 정부에서 지금 발행한 지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독도 안 그려왔다. 일본이 독도 차지하고 이거 우리 거다. 니네 정부에서 만든 공식 지도에 안 그려왔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양쪽 다 불러서 진술회를 했는데 독도 왜 안 그렸습니까?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독도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자고요. 임기환 교수가 실수입니다. 전 물론 실수가 아니란 거 알죠. 그런데 뭐 실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할 거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는 이렇게 보신 대로 대한제국 말기의 행정구역이에요. 1907년부터 1913년. 이 연도 끊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910년에 대한제국 망했잖아요. 그럼 1910년으로 끊든지 1913년으로 왜 끊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박스 처리해놓고 울릉도만 있고 독도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일본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고시한 거 인정하는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지도가 폐기되는데 역할들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다시 그려와라. 그러는데 독도 또 안 그려왔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말로는 이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것일까 어쩌고 장난칠 수 있는데 지도니까 지도에 그려와야 되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또 안 그려왔어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었던 김호석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데 역사학과 출신에 가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정치학과나 사회학과나 다른 쪽에서 오면은 식민사학하고 직접 연관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여지가 있는데 역사학과 교수가 되면 보수진보 할 거 없어요. 역사학과 교수가 되면은 대한민국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만난 자리에서 추궁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지도 제작을 책임진 주요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야 할 거 아니냐. 수정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그려와라.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다시 그려와라. 그 수정기간에 독도는 그려야 될 거 아니냐.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안 찍어 왔잖아요. 전라도 천년하고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 나라 해칭 역사학계라는 데는 대일본 제국사, 한국 지방사 하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그려왔냐.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지도를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이 배성준이라고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에요.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 이 사람 말한 걸 보세요.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독도 노골적으로 아니라고 쓰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 제작을 책임졌던 실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은 47억 주고 이게 독도 끝까지 안 걸어와서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김호섭 이사장 다음으로 이사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김도영 교수인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이 훌륭한 지도가 일부 세력들이 흔들어 못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동북아 역사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되자마자 기염을 토했다가 이게 문재인 정권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운동가들이 그때는 지방에 그렇게 역사운동가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서울에 모여가지고 동북아재단 해체 시위하고 하면서 차마 다시 만들지는 못해 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맥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라도 천년사 쓴 역사학자들이 전라도는 외인의 땅이다 써놓고 도비 24억을 가지고 그렇게 써놓고 국고 47억을 가지고 북한은 중국에 넘겨주고 남한 땅에 4세기에도 왜 신라, 백제 가야가 없냐면 그래야 야마도회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오고 그래서 다시 수정기한을 줘서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오라고 이사장이 그랬는데 안 찍어오고 그랬는데 버젓이 고담 이사장 된 사람이 연세대 김도영 교수가 이 훌륭한 지도가 일부 세력이 흔들어서 못 나오게 됐다. 여기에 가관인 거는 언론들, 새층 짝퉁 진보 언론들이 더 심하게 이 훌륭한 지도가 일부 이덕일 같은 사람이 흔들어갖고 못 나오게 됐다. 얼마나 욕하고 하는지 이게 도대체 나란가 이게 언론인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OECD 국가 중에 신뢰도 제로잖아요. 이게 언론이에요? 독도 안 그려왔는데 이따위 언론 보도를 엄청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전라도 천년사에 노골적으로 전라도는 외인의 땅이라고 쓰기에 이른 겁니다. 전라도가 어떤 데예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고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동학 삼영웅의 고장이고 의병항쟁의 고장이고 이런 데를 갖다가 버젓이 외인의 땅이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일본국이겠습니까?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